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아니죠? 개장 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8시 56분에 돌아왔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주말 동안에 이제 엔비디아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좀 두근대는 마음으로 이제 선물 시장 개장도 봤는데 0.6% 정도 좀 오르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00선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 같고 얘가 테스트하는 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개장 전에 0.16% 플러스 2596 정도로 시장할 걸로 예상 체결 지수가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은 반대로 마이너스 0.25% 839포인트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서 저는 주말을 보내면서 월요일날 어떤 이야기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왔는데 개장 전에 체크 포인트부터 두 분 간단히 들어본다면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저요? 저는 따로 PT를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네. 저는 하락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똑같이 유지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언급드렸던 그 지수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뭐 생각보다 조금 선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환율이 또 조금 여기에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타격이 그래도 좀 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좀 기존에 계속 째려보시던 산업군들에서 좀 강한 눌림이 나오면 그런 것들 좀 분할 매수 관찰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근데 대신에 우리가 요번 주에 있을 뭐 이제 PC라든지 본격적인 실적 발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좀 그 변동성을 유의할 부분 반절을 빼놓고 나머지 반절 부분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거고 좀 지수단의 플레이를 하시는 거 지금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수 플레이로 접근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관심 있는 산업군들 어쨌든 잘게 나눠서 사시기에는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은요? 네, 똑같습니다. 2560이고요. 전 바닥이 2560으로 보고 있고 2000 상단은 낮췄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빠진 것이 AI가 끝이 났다라고 단정질 것이냐 하는 거 봤을 때 아직 구체적인 에비던스가 없고 SMCI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빠진 거잖아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빠진 거는 4월 30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전에 보통 그 일자를 발표하면서 보통 매출단을 얘기를 해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네. 8번에서 7번. 근데 이번에 왜 안 했지? 그럼 서프라이즈 아니네? 근데 말이죠. 네거티브잖아요. 네. 네거티브 서프라이즈잖아요. 크게. 그것도 미리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서프라이즈 안해서 안 할 수도 있고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도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이게 뭐 프리라는 거는 자기네가 네. 크게 위아래 미스가 났을 것 같을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은. 네. 근데 얘네는 그런 패턴이었다고. 그리고 최근의 패턴은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서프라이즈를 했을 때만 했겠죠. 서프라이즈나 쇼크 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올라온 거니까 서프라이즈 때만 한 거지. 8번, 7번. 근데 이번에 안 했기 때문에 빌미를 제공했다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 근데 그 넷플릭스도 뭐 발표 안 한다 그러니까 빠지잖아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니까. 네네. 근데 그걸 다시 SMCI를 해서 엔비디아를 갖다 붙였는데 뭐 그만 있는 건 아니죠. TSMC 이슈도 있고 하겠는데 네. TSMC에서는 AI 얘기가 나쁘게 얘기할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빠진 거는 1년 동안에 3.8배 올랐다가 고점 대비 20% 빼가지고 지금 750불이니까 PER이 30배거든요. 그거는 아마 이번 주에 다른 업체들 메타건 알파벳이건 마이크로소프트건 심지어 하이닉스까지 네. 네 군데만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 나올 때까지 볼 확률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TSMC하고 ASML에서 기분 나빴던 거는 그것이 일파만파 그렇게까지 확대하는 건 조금 무리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가는 빠질 수 있죠. 기술적으로 알겠습니다. 조정이 들어올 수 네네. 있어요. 구름샘님께서 땡땡땡 제이님께서 9시 장 시작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TV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야,
코스피가 1% 플러스로 시작을 합니다. 2619포인트로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이 0.4% 플러스 845로 시작합니다. 이제 코스피에서는 아무래도 대형주 쪽하고 중형주 쪽이 좋은데,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뭐 신한지주, 요런 애들이 4%에서 5.3%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좋은 종목들, 포스코 퓨처엠 4.7% 플러스, 에코프로 머티도 4% 플러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하는 종목 LS와 LS 일렉트릭 6% 이상 플러스, 롯데에너지 머티가 4.5% 플러스, LS 에코에너지, 오늘 LS 그룹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스닥에서도 등락률을 보면 가장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일반 전기 전자, 그 뜻으로 보면은 잠시만요. 네. 지금 뭐 G2파워, 에코프로 BM, 탑머티리얼, 우리기술하고 G2파워가 3.5%에서 5% 정도 오르고, 반대로 하락하는 섹터가 반도체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테크윙이 5.3% 마이너스, STI가 4.2% 마이너스, AD 테크놀로지가 3.5% 마이너스, 퀄리타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3%에서 5%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은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시황을 한번 넘겨본다면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띕니까? 네. 일단 지수보다 종목부터 할까요? 네, LS에서 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화면 조금 보여주시면요. 그 종이신문에서도 좀 반도체 먼저 가볼까요? 왜냐면 반도체를 좀 궁금해하시니까. 하이닉스도 2% 떨어지고. 네, 뭐 그 반도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일부 있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잘 소개해주신 것처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잠정 실적이 이제 조금 뒤로 안 나오게 되면서 이제 칩절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고, 엔비디아까지 같이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일부 약간 조금 조정되는 흐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단에서의 뭔가 좀 움직임이 좀 기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최근에 실적 발표를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수요단에 대한 일부 둔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과하게 오늘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쪽이 저 PBR 쪽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 사이에 또 분리과세 얘기가 또 일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5월 달로 들어가면 또 이제 2차 세미나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이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게다가 현대랑 기아 같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또 수혜 종목으로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좀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에서도 LS나 LS 일렉트릭이 가장 조금 단연 돋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LS전선에서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수혜로 1365억 원 받는 게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이제 해저 사업에 대한 시장 그 부분이 진출이 되는데, 미국에서 자체 생산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근데 LS 전선이 그 부분에서의 진행을 할 부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앞으로 그 해저 케이블에 대한 산업이 미국과 유럽, 뭐 그리고 기타 하나 지역, 세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될 건데, 네. 거기에서 이제 공급자가 월등히 부족한, 수요는 월등히 늘어나지만 공급은 월등히 부족한 부분에서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S 그룹주들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나 이런 쪽도 오늘 일부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반도체가 좀 빠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들이 다른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말 동안에 최상무 그 경제부총리가 그 밸류업 관련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예산 원점 재검토 이 얘기가 나오면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으로, 특히나 이제 밸류업 쪽으로 좀 매기가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지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하이닉스가 3% 마이너스고, 한미반도체가 5% 가까이, 그러니까 하락폭을 더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1%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76,900원, 하이닉스가 168,400원, 한미반도체가 129,900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뭐 리노공업, 흡프스프,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동지세민캠 이렇게 0.5%에서 한 5%, 4.5%까지 이렇게 좀 빠져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코멘트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반도체는 삼성 하이닉스는 이번 분기 실적이 2조 7천이라는 가장 최고 예측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아, 그래서 좋은 거다. 좋은 뉴스 보고 가자. 아니요. 그런 리포트 나왔다고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네. 아까 그 은행주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죠. 영수회담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좌우됐다고 봅니다. 기업 밸류와 관련돼서는 정부 원구도 아까 말씀하신 그분 포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가 1월 중순 대비했을 때 한 30몇 프로 올라갔다가 마이크. 한 32% 급등했다가 지금 한 달 동안에 한 3분의 2 반납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11%밖에 이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시 그러면 PBR이 0.3배대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다시 분리과세하고 기업 밸류는 계속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혼자 못 하잖아요. 근데 영수회담 한다면서요. 그죠? 영수회담 하면은 협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겠죠. 설레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이제 그거 구직하는 거지. 지금 AI고 반도체고 헷갈린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네. 이유는 특별히 없더라도. 그러면 이제 은행주 올라간 거 빼냈고 자동차주는 환율이 아직 안 내려오고 있죠. 오늘 한 1370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1400 넘어가서 위협은 안 주고. 왜? 소강 상태가 되니까. 그 매크로 그 전쟁 같은 경우 네. 구두 개입하려고 그러고 환율은 1374원 50전으로 여전히 높은 거니까 네. 그 조선이라든지 자동차의 실적에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한국 주식을 더 팔게끔 만드는 거는 잠깐 주춤하게 만들고 그런 거 되면은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는 요거 한 번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말 동안의 반도체 하락. 엔비디아 사실 10%면 무슨 잡주도 아니고 이렇게 큰 종목이 10% 떨어지면 큰일은 맞잖아요. SMIC도 마찬가지고, SMCI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늘 우리 장에서 반영되는 이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 괜찮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소화를 하고 네네. 그냥 요 정도 하락에서 멈추는 걸로 이슈가 정리가 되고 나머지 밸류업들로 좀 매기가 넘어가는 건지 이거 한번 봅시다. 네. 그런 마음이 들겠죠. 마이크. 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어디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 화면 띄워 주실 겁니다. 세 번째. 네. 말씀해 주세요. 네네. 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4월 3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그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상 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외국인이 선물해서 6조 1천을 팔았어요. 네. 순매도로. 여기 비슷한 게 있죠. 1월 달에 1월 3일에서 1월 초순에도 한 6조 팔았어요. 작년 9월 달에 10월 달 넘어갈 때 5조 팔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멈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상당 부분이 선물에서 반영됐다고 본다면은 그럼 사실은 반도체 정도만 센티먼트를 안 좋으니까 오늘 내일 실적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움츠리면은 나머지 쪽에서 움츠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외국인 선물이 많이 안 나오면은 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도 있죠.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이 안정이 찾는다는 건 뭐냐면은 반도체는 더 싸기에는 결국은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조금 또 실적도 아까 메타고 이런 거 지켜볼 때까지 하루 이틀 길면은 언제까지? 4월 말까지. 슈퍼마이크론부터 4월 30일 날 서프라이즈 네거티브인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도 4월 30일이고. 네. 한두 주 더 쉴 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근데 장을 다 빼기에는 매크로가 안정되고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지만은 금리 인상 시나리오는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금리 인상을 시키면은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 대 때문에 큰일 나요. 그래서 못 해요. 금리 인하를 늦출 뿐이지.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란 쪽은 이제 좀 이제 체면 체렸고 그러면은 소강 상태면은 지난주에 판 것이 공교롭게도 지난 1월달 작년 10월달에 나간 숫자 순매도 그런 비슷한 수치가 떨어지다 보면은 그 공포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걸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증권사에서 주말에 만든 거예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우리 지수에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전반에 원하는 미국이
국채 금리가 5% 넘을 거냐 이런 얘기에서 안 넘는다 그러면은 과거에 국채 금리가 5% 갔을 때의 하락을 저종했을 때 4,731 S&P 500 요거까지가 최악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골만삭스 데스크에서는 4,800 정도 깨지면은 이슈가 된다 이렇게 나오고 네. 있는데 지금 5,000이잖아요. 5,000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겪고 보면 국채 금리가 5%를 다시 치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갈 뻔하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 아니면은 그러면 이것도 역시 환율처럼 한 4.6에서 5%는 안 가고 멈추면은 결국은 이렇게 10% 뺀 그 단 4,700까지 빠지지 않는다고 보면은 이게 S&P 500입니다. 그러면은 최악이라고 가정한 뭐 AI라 하더라도 그거 말고 나머지 거를 그렇게 후려팰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크로가 안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은 좀 프리미엄을 주면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2,600 정도면은 오케이. 네. 이 정도면 오케이고 환율도 안정화되니까 다른 거 한국 시장을 떠나고 싶진 않아. 네. 근데 반도체를 살려고 하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저 모양이고 반도체주 근데 미국에서 죽쓰고 맞아.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주는 조금 팔고 결국 여기 남아 있을 거니까 그럼 밸류업이나 바이오나 다른 쪽으로 일단 가보자. 주말에 영수회담을 한다는 게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나왔나요? 보너스는 저기 그 수출 데이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월 20일까지 실적 때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보고 왔는데 IT 쪽은 IT도 잘 나왔어요. 화장품도 잘 나왔고. 그럼 그쪽에 가는 거 있잖아요. 아하. 그럼 장이 이제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장으로 스테이 하겠다는 그 의지는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네요. 오늘 순매도, 선물 순매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선물 어때요? 선물이 빠지나요? 제가 한번 선물 들어오고 여쭤보도록 있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단락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은 포트나 전략에는 변경은 결국 반도체 좀 빠지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도 뭐 수급을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죠. 한 1,9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 네. 것 같고 현물은 정말 조금이지만 미미하지만 팔고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 마이너스인데 요 정도면은 수급에 전혀 이상 없다고 봐야 되나요? 수급 이상 없다고 봐야죠. 빠져야 왜냐면은 됩니다, 안 빠져서. 그러니까 걱정했었던 거는 저는 그러니까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외국인이 들어온 거는 저는 반도체 결국에는 수출 데이터 발로 들어왔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맞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가 10%나 빠진 것이 그 뭐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보고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그 사건을 보고 만약에 나갔다 이래버리면은 사실 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국면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의 미동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지금 다른 쪽에서는 뭐 치열하게 외국인이 싸우고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탈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증시 안에서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무언가가 아직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뭐 밸류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도체일 수도 있고 왜냐면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두 영역에서 강력하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영역에서 이탈이 안 됐다라는 거는 아직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뷰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증시는 쉽게 죽기가 어려워. 왜냐면은 뭐 개인이 아무리 팔아도 기관이 아무리 팔아도 작년 11월부터의 수급을 분석을 해보시면 외국인이 단연 주도하고 있는 게 맞아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게 그때부터만 보더라도 18조, 19조 수준인데 그것들이 안 나갔는데 다른 거 1조 판다고 그게 밀리겠어요? 안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큰 이탈만 없으면 될 것 같고 지금 특히나 최근에 증시가 1주 사이에 정말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불안 심리하고 막 패닉하고 지금 막 조금만 찔러도 왁 하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잘 세우셔야 돼요. 여기서 요 라인까지는 꼭 사겠다. 이걸 사는 라인으로 세겠다. 그리고 난 어느 쪽으로 집중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거를 지금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이 바라보고 있는 게 저는 반도체랑 저 PBR 그리고 수출 데이터와 연관되어 있는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의 시선을 집중하시면서 큰 틀에서의 이런 그 시나리오만 변경 없이 그냥 추적하시고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현금 비중 조절만 잘 해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자님이 보노형 왜 자꾸 잘생겨지는 이렇게 칭찬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 뷰티풀 엔젤님께서 지수 쑥 빠지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빠질 게 없어서 그런가?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만 신경 쓰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AI고 자, 그러면 두 분께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AI.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집중해서 보자고 한 목소리로 얘기한 게 반도체 비중 확대입니다. 결국 우리 시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종목은 이제 반도체들의 비중을
포트에는 무조건 한두 종목은 담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거기 쏠리고. 근데 결국 엔비디아가 추세적으로 뭐 900달러 선에서 지금 700달러 선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오늘 보니까 살짝 지지부진한 감. 지금은 이제 9시 16분 지나가면서 살짝 말아 올리고 있기는 합니다만서도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비중 축소나 혹은 팔고 도망가거나 혹은 일단 뭐 후퇴 이런 전략을 생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 반도체가 주종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말씀드렸을걸요? 말씀드렸어요. 반도체가 핵심이 아니다. 핵심이 아니다. 다 다른 거 비슷한 이퀄이다. 언제든지 뭐가 나오면 이거 팔고 저거 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반도체 모의포트 비중을 좀 축소하셨었죠? 그렇죠. 반도체가 핵심이 아니라고. 아. 반도체가 핵심이 아니고 반도체는 다른 거 마찬가지야. 많이 올라간 거는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없더라도 주가가 빠지면은 네. 대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더 뺐으면 아마 더 공포가 왔었는데 안 빼니까 다행이긴 한데 네. 이러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은 좋거든요. 아까 하이닉스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왜 2조 7천을 말씀드렸을까? 왜 2조 7천 왜 말씀드렸을까? 어쨌든 실적은 좋아요. 생각보다 좋다고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틀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럼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심리가 안 좋게 받았어. 엔비디아가 실적 때문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할 수 없죠. 네네. 금리 인하가 뭐 제가 인상은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미룰 수는 있잖아요.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는데 한 번은 미룰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민감한 게 많이 오른 종목이고 그게 AI 뭐 데이터 센터건 슈퍼마이크로건 한국의 뭐 저기 하다못해 그 전력 관련되는 것도 많이 오른 거는 빼는데 뺄라 하는데 뉴스가 나오면 또 못 빼는 거지. 이거 괜찮은 거보다. 그런 시소 게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국이 안 빠지는 거는 간밤에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밸류업이나 이런 수출 데이터 나온 것이 가장 컸고요. 반도체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안 빠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삼성전자 빠져요 지금? 많이? 아니요, 많이 안 빠져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얘기할 때 절대적인 게 우리가 삼성전자가 72,000원에 오래 있다가 76,000원 되고 79,000원 된 게 3월 20일하고 3월 21일이라고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그때 올라갈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하고 뭐였지? HBM 엔비디아 나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우리 잠깐 나 무슨 일이 있었죠? HBM 그 3E 버전 삼성전자 예상보다 빨리 납품할 수 엔비디아 있다. 납부할 수 있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실적의 기대감은 2분기도 아직 살아있고 환율도 1,400 갈래다가 약간 무너가고 그럼 삼성전자도 더 이상 못 빼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AI 관련해서 딱 집으면 뭐야? 가장 민감한 것이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니까 그거는 의미 있게 좀 빠지는 건데 의미 있게라는 게 좀 여전히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거죠. 따라서 반도체 비중이 딴 거보다 오버웨이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 다 빼느냐 지금 뺄 상황이냐 이렇게 불고 증거는 없는 거지. 오케이.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김장현 본부장님 말씀은 지난주에 모의포트에서 반도체 비중을 소폭 좀 축소하기는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 0.1%,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8%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보다 모의포트 소개해 주신 것보다 더 줄일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커요. 네, 다른 뭐 못해. 밸류업이나 이런 다른 시장이 좀 살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테이하면서 지켜보고 별 변동 없다. 뭐 이런저런 변동 없으니까 크게 뭐 이야기를 할 거 없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네. 뭐가 됐던 간에 갔다 올까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올라가더라도요. 네. 그 꼭대기가 아시죠? 정거점이 빨리 도착하거나 정거점을 뚫기가 아주 쉽지 않을 거예요. 다시 엔비디아가 확인시켜주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좀 낮추자. 네, 기대감은 낮춰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 밸류업도 그렇고 막 올라갔더라도 그전 기업 밸류업을 하려면은 완벽하게 협의가 돼가지고 완전히 기대감 확 올라야 되거든요. 기업 밸류업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그다음에 화장품도 좋다고 하지만 계속 쪽으로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버웨이트나 이래서 해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0% 실는 건 맞지만은 네. 그것이 쉽게 2,750, 2,800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확인을 무리가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 밸류업이나 반도체나 전고점 트라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도 좀 오늘 장에서 특이한 사항 혹은 오늘 꼭 알아야 되는 준비한 자료 이런 게 있을까요? 자료는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 거기다 글을 써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제가 좀 오늘 집중적으로 봤었던 거는 다우존스는 왜 안 빠졌을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트리거가 나왔을 때 일단 뭐 나스닥이 조정이 받는 건 맞지만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다우도 박살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은 특히나 뭐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실적주들은 충분히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상승하는 종목군들 산업군들을 보면은 뭔가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쪽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거나 아니면 실적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쪽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같은 거 계속 오르죠. 그다음 화장품 같은 거, 뭐 인구루드레 이런 거 계속 올라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카지노나 이런 것도 좀 저점에서 일부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역시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은 우리가 바라봐도 괜찮겠다. 대신에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땐 좀 비율 조정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오늘 엔터나 이런 쪽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닥권에서 뭔가 턴어라운드 나올 수 있는 쪽도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모으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제 생각보다는 사실 조금 더 빠르게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거는 일부 은행주들은 이미 되돌림 현상이 다 나왔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이런 과세 부분이 여야당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좀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물론 이제 이런 설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오류가 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러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강해진다거나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지수는 빠지지만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 자체가 빠져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는 1차 되돌림 이후에 2차 랠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조금 더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 11월부터 우리가 지수단에 이런 등락폭이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전거래 4월 19일을 기점으로 만약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단연 지수가 2273선 저점, 그 다음번에 1월 달에는 2440선, 그 다음에는 2553포인트, 그러니까 2500선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수의 레벨 단계가 1, 2, 3에서 계속 높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 고점도 같이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돌림 물량 소화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외국인의 이탈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쪽에서의 수급 이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점을 높여 나간다라는 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저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관점은 실적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이런 수출의 데이터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서의 이런 강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이벤트가 있고요. 또 환율도 조금 도와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부의 구두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의 원화의 약세는 좀 과하다 약간 요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이게 마사지 하기에는 사실 환율 조작국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미국이 어느 정도 조금 라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원달러 환율이 좀 강세 흐름들을 보인다면 외국인의 수급 흐름들이 일부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충분히 또 마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눌림이 나왔을 때 눌림목 매수를 해서 일부분에 대한 뭐 이런 비중 조절 늘렸다가 다시 좀 올라오면은 요 라인 오면 다시 좀 올라갔던 부분이 여기서 매수했던 거는 당연히 던져야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비율 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플레이하기에는 전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존의 우리 시장의 자신감을 계속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뭐 나아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오늘 뭐 반도체가 생각보다는 그래 엔비디아의 충격의 체감보다는 더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르는 섹터들, 오르는 종목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밸류업 기대감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2%에서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오늘 KB금융이 5%, 밸류업 중에서는 가장 강합니다. 신한지주도 4.9% 상승이고요. 하나금융지주도 6.7% 플러스, 삼성생명도 5%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연코 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제약바이오 쪽인데 HLB를 필두로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HLB는 그 리보세라닙
이 중국에서 뭐 통과가 됐나요? 중국에서 난소암에서도 중국 신약 허가가 됐다. 특허 개발권을 보유한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 난소암 치료제로 새롭게 허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가 8.9%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날아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4월의 말로 접어들면서 시장의 색깔이 이제 제약바이오 혹은 작은 종목 혹은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이슈 따라가는 종목들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HLB가 5월 달에 FDA 승인 이슈가 있으니까 뭐 네. 충분히 마지막 뭐 이런 불꽃? 마지막 불꽃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어쨌든 큰일 납니다. 네. 어쨌든 네. 이제 이슈 모멘텀을 네. 조금 더 이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수급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그 결과치에 따라서 당연히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올해가 이제 한 8월, 9월까지 상당히 많은 바이오 학회들과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모멘텀 자체는 나올 수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쪽은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같이 쏠릴 때 그럴 때 단기적인 플레이를 같이 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해당 기업에 대한 공부가 정말 깊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장기뷰로 끌고 가는 건 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게 가능한 거는 뭐 CDMO 쪽,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굉장히 굵직하고 실적이 찍히는 그런 쪽은 괜찮겠지만 그렇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슈 따라 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투자 전략을 세분화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4월 이번 주에 빅테크들 실적 쫙 있고 이제 다음 주 초까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에다가 AI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까지 계속 겹칠 것 같은데 이런 작은 종목들로 트레이딩하는 좀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빅테크 실적 지켜보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스몰캡 제약 바이오는 모르겠고요. 네. 스몰캡 테마 플레이하는 거 제한적으로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변동성은 좀 나올 것 같고 위로 아래로.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장은 이 정도에 갇혔다.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전 나오면서 가이던스가 아주 클리어하게 나오고 꼭 IT뿐만 아니고 네. 오늘은 지금 밸류업 순수하게 밸류업이에요. 네, 밸류업. 아까 지금 제약바이오는 아까 개발적인 뉴스가 있고 그럼 밸류업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은행 포함해서. 오늘 지금 좀 반응 오잖아요. 입질 오잖아요. 그쵸. 요거 그러면은 조금 더 갑니까? 지금 여러 움직임이 계속 있고. 난 노코멘트. 정책하고 정부 얘기, 아. 정치 때문에 내 생각은 있는데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허.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나 개인적으로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얘기해도 좋은 얘기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노님은요? 네, 저는 뭐 애초에 떨어질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밸류업? 네, 너무 급하게 올라갈 때만 쫓아가지 마시고 좀 기회를 계속 줄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노님하고 두 분 다 방산 좀 좋게 보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계속 노리는 거에 쇼핑 리스트에 계속 포함이 되는 건지 그런 거는 변화 없죠? 많이 올라간 거 이제 방산이 방어가 됐잖아요. 그러면 뭐 저기 기업 밸류 안 산 거 살려면은 뭘 팔지 않겠어요? 현금이 다 60% 갖고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지. 오늘 하루 가지고 그렇게 의미 그거 할 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반도체도 살짝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엔비디아에 대한 불안감, 그렇지. 이번 주 다음 주 있을 실적 한번 보자는 그런 확인 심리. 그것도 남아 있는 분도 계시고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익 실하고 아니 줄이고 그쵸? 그럼 딴 데 밸류업도 가야 되고 뭐 실적 가야 되니까 이거 좀 줄이겠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죠? 더 하고 싶은데 가야 됩니다. 가야지. 30분 남았어. 오늘 일찍 가야 돼. 방송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실 만약에 장이 많이 떨어지고 하락폭을 넓히면 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좀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을 많이 방어해 주는 것 같아서 일단은 뒤쪽으로 저희가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는 3시 20분에 다시 뵐 텐데 이게 장이 또 색깔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중국 시장 개장하면서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오늘은 상고 하저가 될 수도 있어요.
상고하저가 될 수도 난 마이너스 있다.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고.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상고자가 될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큰일 날라고.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로 마감했으면 좋겠고요. 반도체주들도 좀 반등을 해주면서 다 같이 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 1% 넘어갔을 때 오는 장도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 느낌이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뒤에 저희 또 좋은 방송, 특집 기획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미국 지수 어떻게 뭐 따라 하는지, 그리고 ETF. 여러 가지 ETF 관련해 가지고 좋은 방송, 레전드들이 딱 총출동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갑시다. 여러분 전략 잘 세우시고 갑시다. 시나리오 알겠어요. 마무리 멘트.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